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가 맞붙었는데요. 3년 만에 관중 입장이 전면 허용돼 관람석을 가득 메운 관중으로 야구장의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광주 챔피언스필드가 순식간에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년 동안 무관중 혹은 제한적 입장만 가능했습니다. 올 시즌부터는 100% 관중 입장이 허용되며 야구장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경기장 내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치킨을 시켜 먹는 관객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큰 소리로 응원할 수는 없지만 야구 팬들은 함성 대신 큰 박수로 선수들을 맞이했습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기아 타이거즈의 개막전을 보기 위해 경기도 부천에서 4시간을 달려온 열성 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팬분들하고 진짜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무래도 양현종 선수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중석을 채운 야구 팬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한데요. 관객과 선수들이 함께 호흡하는 만큼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팬들의 바람과 달리 개막전 경기는 0대9로 LG에게 패했습니다. 기아가 개막전 승리를 놓쳤지만 야구장은 오랜만에 팬들의 응원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를 찾아 호남권 공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특별 당비를 모금해 호남 출마자를 지원하고 호남 지방의회에서도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대선 승리 감사 인사를 위해 지난달 말 광주를 찾았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 대표는 열흘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아 호남 지방선거를 챙겼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4월 중순쯤 특별 당비를 모금해 호남 출마자들의 선거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호남 출마 당원들 돕기 위한 특별 당비를 모으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장 출마자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당 지도부와 논의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명에게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제안했고 1명은 고사했지만 1명은 아직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해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은 어렵다며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대표로서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함은 또 양해를 부탁드리고 호남의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낼 수는 없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높은 지지를 보내준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를 최대한 많이 배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후보 접수를 받은 뒤 4월 중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오는 7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서류 접수를 오는 4일부터 7일 자정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광역의원 여성경쟁선거구와 청년경쟁선거구를 지정하기로 결정했고 공정성을 위해 시민 배심원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전상해 문제로 지산 IC의 개통이 연기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는 데다 애초에 사고 다발 구간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개통도 폐쇄도 쉽게 결정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순환도로 지산 IC입니다. 지난해 11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개통을 못한 상태입니다. 전국 4곳뿐인 1차로 진출입력 나들목인데다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진출입로가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지산 IC가 없더라도 이미 상습사고 위험 구간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남아 개통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산터널은 최근 5년간 17건의 교통사고가 나 54명이 다치는 등 전국 터널 가운데 16번째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선 구간이 길어 속도가 빠른 데다 소태요금소를 기점으로 갑작스러운 감속 구간이 나타나면서 추돌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이제 정체가 발생하게 되면 터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제 속도 편차가 크게 되면 추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산 IC까지 개통할 경우 사고 위험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가 자문위원회에 회의를 거듭하며 보완책을 찾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지산 IC를 아예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뭐 폐쇄냐 개통이냐 그런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뭐 우리 시민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데 개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제안전도시 재인증까지 받은 광주시가 설계에만 20억 원, 공사에 100억 원을 투입한 지산 IC를 놓고 개통도 폐쇄도 못하며 골머리만 앓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오늘 오후 6시까지 모두 16,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 어제 같은 시간보다 1,4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광주에선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6,75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전남에선 여수 1,687명, 순천 1,622명 등 9,8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2만 9천여 명을 넘어서며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고 이후 꾸준히 감소하며 어제는 10,0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청 육상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무더기로 획득하며 다시 한번 최강 실력임을 확인했습니다. 광주광역시청은 지난달 30일 여수에서 개막한 제26회 전국 실업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여자 일반부 100m와 400m, 1600m 혼성계주 등 7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강다슬은 여자부 100m에서 11초 59로 금메달을 거머쥐었고 이어 여자부 200m와 1600m 혼성계주에서 3관왕에 올랐으며 육상 100m 한국 신기록 보유자인 김구경과 모일환, 한정미가 각각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대학하면 무거운 전공책과 산처럼 쌓인 참고자료 더미들을 흔히 생각하실 텐데요. 디지털 물결이 대학에도 확산되며 전자책과 스캔 파일이 종이 자료의 자리를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대학 도서관의 자리마다 각종 전자기기가 즐비합니다. 대학생들은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참고하고 전자책을 내려받아 독서를 합니다. 확실히 수업 들을 때 가볍고 보기도 훨씬 편한 것 같아요. 화면도 분할되고 필요한 부분만 스캔할 수 있어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게 엄청 효율적인 것 같아요. 대학가의 디지털 물결이 한창입니다. 무거운 전공 서적은 스캔 파일로 바뀌었고 강의용 학습 자료는 디지털 제공 형식으로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학 재학생 1인당 상용 데이터베이스 이용 건수는 지난해 187.4건으로 지난 2019년 136.6건과 비교해 약 27% 증가한 반면 인당 대출 책수는 같은 기간 4.3권에서 2.3권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를 전후해 자료 이용 패러다임이 종이책에서 전자자료로 급변하면서 대학 도서관의 자료 보유 현황도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도서관 정보마루를 개설한 전남대가 소장 중인 전자자료는 19만 4,652건. 연간 자료 구입비 33억 원 중 전자자료 구입 명목으로만 80%가량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광주 전남의 다른 대학들도 디지털 자료의 비중을 늘리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장비를 확충하는 등 도서관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가득하던 대학 도서관에 소리 없는 디지털 물결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손은모 변호사가 순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손은모 변호사는 오늘 순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순천시민시대, 당당한 순천, 정원의 도시 순천을 완성하겠다며 순천시장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존중받고 평화로운 사회를 염원한 이재명 후보의 뜻을 순천에서 이어가도록 신발끈을 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흥군수 출마자의 출마 선언과 공약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김순태 전 국무총리실 정책 담당관은 오늘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고 장흥을 중심으로 6차 산업 육성과
광역관광 실크로드를 만들어가겠다며 장흥군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홍지영 장흥군수 예비후보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미래 신산업과 문화관광 중심도시 육성 등을 포함한 장흥 대전환 5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광주 전남은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성 영하 1도, 광주 3도, 목포 4도 등 영하 2도에서 7도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엔 영광 14도, 나주 17도, 화순 18도 등 14도에서 19도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의 한 도로를 달리던 트럭 2대가 부딪혀 40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광주광역시 서봉동의 한 도로에서 트럭 2대가 부딪혀 42살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남 대한조선소에서 소화약제 누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해남군 화원면의 대한조선소 전산질환 소방시설에서 소화약제가 누출돼 조선소 근로자 2명과 소방 관련 민간업체 근로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근로자들이 소방시설을 점검하던 중 누출된 소화약제를 흡입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광산시민 수당을 받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할 구민들을 모집합니다. 광산구는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광산 시민 수당을 받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할 구민 9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구민들은 유아놀이터 활동 매니저 등 6개 사업에 참여하며 매주 최대 13시간가량 활동하며 광산 시민 수당을 받게 됩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주 광산구의 지역 서점이 색다른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광산구 지역 서점 동네 책방 숨은 이번 달부터 장정희, 김혜영, 김성호 등 작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강연회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엽니다. 광산구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 서점 인증제를 시행해 구립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책들을 인증지역 서점에서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